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제만을 꿈꾸는 수다몽도 히스토리 키키 키답입니다. 오늘 역사 속 국정농단 비선실세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누구인가요? 네, 오늘은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비선실세 김계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광해군이 등장하는 사극에서 많이 봐온 그 김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김계시인데요. 네, 먼저 광해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광해군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군주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숱한 옥사와 폐모살제를 일으킨 피해 군주로 평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대동법 실시, 동의보감 편찬, 중립적 실리 외교 등의 업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군주로 평가하는 쪽도 있죠. 네, 그럼 키다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해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세자 신분으로 보여줬던 리더십이 왕이 된 이후에는 좀 덜 보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선조가 이 자격지심으로 광해군을 워낙 핍박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왕의 자리 보존에만 너무 힘을 쓴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해보네요. 광해군은 워낙 할 얘기가 많은 왕이어서 다음에 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광해군의 연관 검색어 김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뤄진 흥미있는 인물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화정이라는 사극에서 외모보다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광해군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하게 되었는데요. 김유진 씨가 열연을 펼치셨죠? 네, 그러셨죠. 네, 이전에는 이영애, 박선영 등 아름다운 외모의 배우들이 연기를 많이 했었고요. 장희빈 같은 요부의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김계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면 면모가 아주 출중한데요. 네, 그럼 실제 김계시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이 강해군 일기를 살펴보면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으며 교활하고 계략이 많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면 광해군을 사로잡는 다른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시라는 이름에서 시자가 똥시자라서 이름이 김계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천민의 딸인 김계시의 이름이 개똥인 것도 어색하지 않고요. 네, 개척일기 기록을 보면 가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 연료실 기술에는 개희, 가시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 선조가 가희라는 이름을 내렸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천민의 딸이었던 김계시는 어떻게 광해군을 사로잡아 실세가 된 걸까요? 네, 김계시가 광해군을 처음 만난 건 동궁 소속의 궁녀가 되고서부터입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임해군, 광해군을 낳았는데요. 광해군이 3살 때 이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 없이 외롭게 자란 광해군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뜰히 보살펴주는 김계시에게 광해군은 누이 같고 엄마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계시가 연상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광해군보다 연상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김계시는 갑자기 선조의 나인이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선조의 나인이 되었나요? 네, 글도 잘 읽고 문서 처리 능력이 좀 능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역량 때문에 발탁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김계시는 일개 나인에서 선조의 정오품 특별상공이 되는데 정말 파격적인 승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사에는 김계시가 이때 선조의 승언을 입었다라는 설이 있던데요. 그녀가 특별상공이 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네, 어쨌든 이때도 김계시는 강해군과 선조의 나쁜 관계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강해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강해군은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세자에 오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임진왜란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세자로 책봉되고 전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얻게 되죠. 광해군이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선조가 광해를 시기를 하고 미워해서 무척 힘들어했다고 하니까요. 세자 자리에 있을 때도 꽤나 위태로웠겠어요. 네, 그랬죠. 네, 또 설상가상으로 선조의 후비 임목왕후가 늦둥이 영창대군을 출산하는 바람에 이 왕위 계승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김계시가 광해군을 많이 도왔다고 하니 이 광해군 입장에서는 김계시는 은인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인가요?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김계시가 다시 광해군의 지밀 라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왕의 최측근인 셈이잖아요.
천황의 궁녀를 자신의 궁녀로 데려온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광해군은 자신의 궁녀를 다시 데려온 것이지만 김계시가 아버지 선조를 모셨던 궁녀인 만큼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하긴 세자 시절부터 맺은 인연이 사실 보통은 아니잖아요. 네,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떤 비난이 있어도 옆에 두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이 자신에게 충성할 궁녀, 그리고 이 똑똑한 궁녀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조력자로서의 김계시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춘궁, 그러니까 광해군의 옛 시녀로 왕비를 통해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네. 이 김상궁이 용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비밀스러운 방책, 그러니까 방중술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네. 역시 남녀 사이라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김계시를 총애했던 광해군도 이 김계시를 후궁으로 들이지는 못했는데요. 이미 선조의 승을 입은 김계시를 드리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셈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야사에 따르면 이 김계시를 침실에 드리려고 했던 광해군에게 나이든 궁녀가 이 계시는 선조 대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언을 해서 광해군이 부끄러워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광해군이 김계시를 침실에 들였을까요? 네. 아마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침실에 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김계시는 결국 상궁 지위로 남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광해군의 신임을 등에 업고 김계시는 최고의 실세가 되는데요. 네.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악역, 이런 것이 실세가 되는데 큰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선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적통인 이 영창대군이 아마 왕위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광해군은 적통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 채 왕이 되었으니 이 영창대군은 엄청난 불안 요소이자 눈의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개추국사가 일어나게 되는군요. 네.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주도하고 임목대비가 가담했다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면서 영창대군은 폐서인이 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는 그 개추국사. 네, 그렇죠. 네. 이 개추국사가 일어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떠맡은 게 바로 김계시입니다. 네, 궁녀들을 해외에서 첩자로 활용하기도 하고 임목대비를 감시하고 이를 이제 꾸몄죠. 네,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저주했다는 저주 사건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개추국사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로써 광해군은 위협이 되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제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정치적인 감각과 술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요. 김계시의 정치적 감각이 아주 대단했나 봐요. 그렇죠. 네. 처음 의도는 광해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김계시는 온갖 술수와 모함을 일삼는 정치꾼으로 변하고 맙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김계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 부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군요. 네, 김계시는 왕을 움직이는 여자가 된 거잖아요. 네. 광해군의 잠자리까지 관여를 했었다죠? 네, 그랬답니다. 네, 원래 이 왕의 침소에 드는 후궁을 정하는 일은 중전이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일개 상국이 이거를 정하니 이제 후궁들은 김계시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까지 바치고 또 이 수많은 궁녀들이 저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며 김계시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왕의 잠자리에 관련이 된 게 국정농단의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왕의 잠자리 정도로 국정농단이라 할 수 없죠. 실록에 따르면 광해군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첨도 국정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김계시를 통해 광해군의 재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 광해군의 신임이 무척 두터웠고 김계시의 힘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첩까지 발 아래 두었다니 참 대단하긴 대단했나 봐요. 네, 이 나라의 모든 일이 김계시의 손을 거쳐야 했고 이 고위 관리부터 말단 관리 인사까지 모두 관여를 했답니다. 이 내외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김씨와 협의를 거친 뒤 낙점을 받았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매간매직, 뇌물 챙기기 이런 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최모 씨.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모 씨. 네. 근데 이런 이 김계시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다 못한 윤선도, 이회 이런 유학자들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려서 김계시 탄핵을 주장합니다. 네, 광해군은 그런데 오히려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이 무고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다고 하니 이 광해군의 눈가기가
이미 멀어버린 거죠. 네. 김계시가 매간매직을 일삼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들, 김계시를 탄핵해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온들 광해군은 이것을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광해군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통제를 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 홀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이 김계시는 친척 딸의 남편인 정몽필을 양자로 삼아 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일을 맡겼는데요. 네. 이 정몽필과 이 김계시가 서로 정을 통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정몽필을 궁중에 불러서 날밤을 세우기 일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 궁녀와 조카 사이가 서로 정을 통한다니 정말 무서운 게 없었나 봅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해군의 비호 아래 이렇게 무소부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면 왜 광해군을 배신했을까요? 네, 김계시라면 인조반정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몸인 것 같았던 광해군을 배신하고 인조반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까지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네, 여기에 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이예순이란 여인입니다.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 김자정의 동생이 김자겸인데요. 네. 김자겸의 아내가 바로 이 이예순입니다. 네. 이예순 남편인 이 김자겸은 일찍 죽습니다. 네, 음. 그러면서 이예순은 남편 친구 오원간이라는 사람과 경상도로 사랑의 도피를 했던 거죠. 아니, 양반가에서 이건 엄청난 스캔들 아닌가요, 이거? 충격적인 네. 일이었죠. 네. 이게 발각이 돼서 오원간은 죽고 이예순은 자수궁으로 들어가 비구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수궁은 왕이 죽으면 후궁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네. 이때 이 궁 안의 여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김계시입니다.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재밌죠? 네. 네. 이 이예순은 김상궁의 양딸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정아버지 이귀 그리고 자신의 시합 주버님인 김자점이 고함을 받았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다. 그들은 충신이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귀가 영모죄로 고발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김자점도 같이 동참했다. 뭐 이런 내용도 알려지게 됐었죠. 그런데 김계시가 이 일을 무마시켰다는군요. 네. 뭐 이예순과 그 일당들을 믿어줬어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네. 네. 아마도 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대세가 이미 기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판세를 읽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김계시는 결국 광해군을 배신하고 김자점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반정 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준다는 약속인데요. 이후에 영모에 대한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광해군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김계시의 말만 듣고 이 상소들을 모두 무시합니다. 또 이 김자점에 대한 조사를 청하지만 이것도 역시 무시해버리죠. 이런 반정에 대한 상소가 반정이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계속됐는데도 말이죠. 네, 그럼 역사적인 그날로 한번 가볼까요? 1632년 3월 12일 인조반정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광해군은 그날 연회를 열고 술을 마셨다죠? 네. 이때도 반정에 대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김계시가 대수롭지 않은 상소라고 말하죠. 김자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역무를 꾸밀 리가 없다. 이렇게요. 네. 광해군은 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밤이 깊어오자 이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들이닥치고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이제서야 반정을 알아차린 광해군이 내시 등에 업혀 후원으로 도망가지만 곧 반정군에 의해 잡히고 맙니다. 반정은 하룻밤 만에 아주 손쉽게 끝나버린 거죠. 그럼 반정을 도운 김계시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이 반정을 도운 대가로 본인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지만 이 반정이 일어난 그 당일 바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아니, 정치적 판단이 뛰어났던 그녀지만 뭐 자신의 앞날을 미처 보지는 못했나 봐요. 그랬나 봅니다. 네, 좀 많이 안타깝죠. 네. 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여자, 미모가 아니라 똑똑한 머리로 왕을 좌지우지한 여자. 여기까지만 보면 김계시는 매력이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이 좋은 머리를 더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았으련만 역시 권력은 사람이 눈과 귀를 멀게 하나 봅니다. 네. 오늘은 역사 속 비선실세 김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 제일 많을 꿈꾸는 수다몽도 히스토리 키키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